사람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얘기하고 만난다고 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홀로 남겨진 것 자체가 고통인 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누군가를 추구하고 누군가를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늘 내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중심에 늘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고 횡한 느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횡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걸 채워가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이 그 공간에 있으면 횡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뿐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착각인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와이 대저택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 이호선 교수입니다. 원래 참 인간이 사랑하고 싶고요. 근데 사랑이 참 나에게는 처절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가가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요. 내가 함께 하고 싶은 그 사람은 다른 애랑 친해요. 참 인생이 정말 늘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관계가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사랑만의 주제가 아니라 우정도 사랑의 일환이거든요. 인간관계라는 게 다 누군가를 간절히 추구하고, 때로는 그 추구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간절히 다가갔지만 버림받기도 하고요. 또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그 모든 순간에 나는 거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역시 나도 거절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추구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밀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쪽과 또 다른 쪽의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요새는 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는 게, 보면 우리 주변에 매체들이 너무 많아요. 관계는 너무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이 관계들이 다 또 서로 얽히고 얽혀서 다 고차방정식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럴까 생각해 보잖아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관계들 너무 많이 봤고, 이 관계가 완벽한 관계라고 하는 여러 조언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모델들이 또 있죠. 드라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관계가 성립을 하려면 적어도 나라는 사람을 먼저 살피고 너라는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나라는 사람을 먼저 살펴보잖아요. 주변에 완벽한 인간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날씬해요? 거기다가 제주들도 사방팔방 제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 제주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나는 천하의 바보 같아요. 천하의 등신 같아요. 천하의 열등감의 덩어리 같단 말이에요. 이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참 한없이 구차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 친구들은 어떻게 나보다 더 잘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심지어 자랑질도 해요. 거기다가 자랑질만 하는 게 아니라 명함 딱 내밀었는데 나보다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또 그 가운데 내 스스로도 빈구라고 느끼는데 점점 작아진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이 얘기의 핵심에 뭐가 있는가? 전 이집트 신화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집트 신화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그러면 그 신이 두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하나, 네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해야 이 사람은 좋은 곳으로 간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간답니다. 저는 이 질문의 순서를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질문은 죽은 자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질문일 텐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삶에서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지를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요즘은 나라는 사람의 삶의 기쁨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자꾸만 헷갈리고 혼란스럽기가 그지없는 게, 지금은 너무 기준들이 많아져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가 역사적인 나는 누구인가, 또 사회적인 내가 누구인가, 이 세로축과 가로축이 만한 요 지점이 우리가 말하는 정체성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말하는 건데, 이거에 막 혼란스러워요.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도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좀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그 관계도 재밌어요. 내 스스로가 나를 환대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기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존재 속에 들어왔을 때 그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를 좀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기뻐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여지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자존감 낮다,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 스스로 가진 게 되게 없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진 게 왜 없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체중도 있어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 어디 그뿐입니까?
내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직 그래도 가족이 좀 남아있고요. 가족이 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핏줄이라고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위기의 순간에 그래도 뭐 나 몰라라 하지 않을 그래도 가족도 이제 어쨌든 싫거나 좋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어쨌든 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을 보세요. 친구도 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내 주변에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5만 년이 걸리고 5억 원, 500억 원이 있어도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스스로 짓지 못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깔지 않은 아스팔트를 깔고 내가 만들지 않은 차를 타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그 공간, 내가 살고 있는 이 건물들, 이 집들 내가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지지받고 지탱받고 그렇게 도움받으면서 우리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아무도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사람들의 존재 덕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역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인간은 상호적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좀 손가락으로 헤어봤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또 가진 게 많습니다. 돈이 있어야 가진 건가요? 키가 있어야 가진 건가요? 얼굴이 이뻐야 가진 건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뭐 변변히 돈이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 상당 부분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주변에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 또 생각해보면 가진 것을 헤어보는 순간 우리에게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없는 건 그냥 침범해서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진 것은 세어볼 때야 비로소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치 음식을 먹으면 눈이 딱 밝아지면서 세상이 굉장히 천년색으로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삶도 내가 가진 것을 손가락으로 헤어보아야 내 존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생각해보니 내 인생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정도면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그 관계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관계가 안 좋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 존재는 다 주변 사람들 다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안 좋다고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불행감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삶에 대한 불만감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를 미칠까?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감을 줘.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또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살면서 내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한 번쯤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삶의 기쁨을 자꾸 발견해 주셔야 돼요. 누구나 다 만성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불만이 많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상처, 그 아픔 누구나 다 있지만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요 상처를 내가 가지고 태어나고 내 상처로 그렇게 내가 성장했지만 내가 내 친구에게는 내가 내 가족에게는 내가 내 자식에게는 내가 받은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쓰면서 더 좋은 존재가 되고 더 좋은 것을 남기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 이분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 영웅이에요. 뭐 대단한 역사 써야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까? 내가 쓴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꿀리지 않아요. 내 인생을 기쁘게 생각하고 나라는 사람을 환대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도 수월하게 그 사람을 받아줄 만한 내 마음의 시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운동장에 다른 사람을 들일 여지가 별로 없어요. 내 삶의 기쁨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나만의 시공간 속에서 나만의 것을 조금 더 가지려고 애를 쓰시고 나를 위한 기쁨의 여지를 갖기 위해서 난 어떤 거 할 때 기쁘지? 어떤 거 할지 행복할지 나만의 기쁨의 공간, 나만의 기쁨의 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져서 뺏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그 공간에 충만감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초대할 여지도 갖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친구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지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울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오는데 거기에 남편, 아내, 3살이 채 안 된 아이, 요 가족이 같이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그 봤더니 남편은 거기서 이제 일을 보느라고 안 가고 삐리삐리 마른 애 엄마가 아이돌 데리고 큰 가방을 들고 그 기차를 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은 가고 애기 엄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은데요. 자꾸 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도 좀 가고 상담 좀 받아서 아이들에게 화내지 않는 이런 엄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신과나 상담을 받는 게 아니고요. 먼저 뭘 좀 먹어야 되겠어요. 너무 말랐고요. 지금 보니까 잠은 잘 자요? 잠 잘 못 잔대요. 잘 먹어요? 잘 못 먹는데요. 영양제는 먹어요? 안 먹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신과를 가고 상담을 받고 이럴 때가 아니고요.
먹어야 돼요. 자야 돼요. 나만의 시간을 하루에 1시간씩은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가? 정신과를 가볼까? 상담을 받아볼까? 전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난 너무 분주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에너지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면 다른 사람하고 이 에너지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침 그 가방에 뭐가 있었냐면 공진단이 있었어요. 저는 약의 여왕이에요. 가방을 열면 각종 약이 다 있어요. 저는 제가 에너지 수준이 어떤지 알아요. 이 에너지도 절대값이 있어서 이걸 넘어서면 저도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진단을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줬어요. 먹어요. 먹고 힘내요. 그리고 꾸역꾸역 밥 먹어요. 그리고 영양제 먹어요. 그리고 남편 돌아와서 남편 딱 퇴근하고 나면 워낙에 비리비리 약한 사람이니까 남편에게 딱 아이 맡기고 나가서 40분 무조건 운동하고 와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도 40분 나가서 운동하러 오라고 해요. 힘들어도 무조건 운동해요. 이 악물고 운동해요. 그리고 나서 30분 정도는 무조건 아이들 없는 시간 가지세요. 아이 잘 때 무조건 같이 자요.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기 에너지 수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도 수월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체력을 알 것, 내 에너지 수준을 알 것,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너무 이렇게 소진된다는 느낌 많이 받잖아요. 그 소진된 느낌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래요. 공부 좀 해야 돼요. 저는 내 안쪽을 좀 채워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유튜브 보고 웃고 유튜브 보고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하와이 대저택 요 유튜브 함께 보시고 저는 꼭 서점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하와이 대저택 요 컨텐츠를 보는 분들은 20세기 인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0세기는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활자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글자와 활자의 수혜를 입고 산 사람들이라서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이 세상에 눈 뜨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 시간에 서점 가셔가지고 책 좀 읽으세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거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요거 매주 반복하잖아요. 정말 단단해지는 심리적 포만감 경험합니다. 그렇게 나를 좀 채우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무조건 내 거만 가질 거야. 나는 다른 사람 힘드니까 이기적으로 살 거야. 이게 아니고요. 내 안쪽에 이 포만감을 갖는 과정은 뭐냐면 나는 방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방을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방을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했을 때 방이 하나였거든요. 시간 지나면서 2개 됐어요. 그 다음에 3개 돼요. 제가 4개까지 살아봤거든요.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데 이게 생의 기쁨인데 마음의 방도 늘려가야 돼요.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요 방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나중에 나만의 인생 정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이 꽃을 심고 저기 전나무를 심고 하면서 나만의 주택을 나만의 정원을 만들어가면서 내 인생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내 마음의 공간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 개 있어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공간도 생기는 건데 이런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건 나만의 휴식 시간도 있어야 되고 내 에너지 수준도 알아야 되고 나만의 공부 영역, 심리적 포만감을 확보해가지고 누굴 만나도 꿀리지 않는 그 심정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자기 체력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MBTI로 보자면 I 성향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체력도 형편없어요.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은 타고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따라가요? 이거 뱁새가 황새 따라가 다리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수준이 에너지가 적다 그러면 모임의 수를 줄여야죠. 모임의 시간도 갖다가 어떻게 끝까지 버텨요? 그렇게 버티려면 공진단도 먹고 비타민 B군도 막 때려 넣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땐 어떻게 친구들한테 가서도 야 니네 알지? 나 체력 아주 뭐 밑바닥인 거. 야 난 좀 자고 일어날게. 아니면 야 난 여기까지야. 야 나 여기 초반에 에너지 다 써서 에너지 없거든. 안녕. 그래 오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좀 미안해가지고 뭐가 미안해요. 나중에 손절이 이런 게 하는 것보다 내 에너지 수준을 알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험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람은 말입니다. 국어하고 수학을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압니다. 주제와 분수를 한다. 이것도 굉장히 냉정한 얘기 같은데 전 너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죠. 나라는 사람의 에너지 수준 아는 거 이게 자기의 주제를 아는 거예요. 이걸 잘 분산해야 되는 겁니다. 분수를 한다는 건 나의 능력에 넘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과부하 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나만의 국어를 하자, 나만의 수학을 하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에도 내 능력치를 잘 알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즐길 수 있는 영역까지 즐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걸로. 또 모임의 횟수가 너무 많다? 그거 다 견디지 못한다? 그럼 모임의 횟수를 줄이면 되는 거예요. 이건 친구를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모임을 매번 가야 됩니까? 가서 내가 당신들하고 기쁨으로 함께
합니다. 그렇게 가서 만끽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모임 많이 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적으면 한두 개 모임 속에서 깊은 모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뭐냐면 손절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에너지 수준을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을 정말 구호수학 모르다가 나중에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인생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인생 공부에서 특별히 꾸준히 독서해 가면서 자기의 삶을 안전하게 또 충분히 좋고 만끽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 독서 진짜 강조합니다. 꼭 책 많이 읽고요. 그리고 그 책을 완독 못하더라도 10페이지씩이라도 읽고 거기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꼭 외워서 인생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 과정 꼭 권해드립니다. 외로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loneliness라고 하는 외로움이 있고요. 이걸 외로움이라고 번역한다면 solitud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독이라고 번역을 좀 해볼게요. 전 이걸 두 가지를 나누는데 loneliness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치 않아도 타인들이 내 주변에 없어서 발생하는 타의적 외로움이에요. 반면에 solitude라고 하는 건 내가 복잡한 세상 속에 있다가 내가 원해서 그 시공간에 홀로 머무는 그 능력, 이거를 저는 고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선택적 고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남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서적 유기 상태거든요. 유기라고 하는 건 버려진다는 뜻이죠. 내가 버려졌다고 느끼면 인생은 굉장히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요. 그런데 복잡한 세상 속을 살면서 내가 이때는 좀 혼자 있어야 되겠어.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내 스스로를 좀 살피는 길이야 라고 판단하는 그 고독은 내가 선택했고 그 시간은 오히려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에너지 수준이 다른 데서 전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에너지가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가 또 부족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이 에너지라는 건 절대값이에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다 숫자가 다르고 그 전체의 총량이 우리의 에너지 양이 되는 거거든요. 몸으로 치자면. 그러면 이 총량이 많은 사람들은 이 총량이 넘어가는 순간 잠깐 쉬면 돼요. 총량이 적은 사람들은 자주 쉬어야 돼요. 그죠? 그러는 동안에 자주 쉬더라도 내가 쉬는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 쉼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수준이 많고 잠깐만 쉬어야 되는데 계속 쉬면 이 사람은 미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나 혼자 머물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에너지 수준이 원래 많은 사람인데 환경상 이 에너지에 충분한 분배가 되지 않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충분한 에너지 분배가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서 해소가 되느냐? 이런 사람들도 해소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관계 중독인 경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관계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하고 만나자고 얘기하고 만난다고 해서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홀로 남겨진 것 자체가 고통인 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영화 중에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츠코라는 여인은 아픈 언니가 있었고 그 아픈 언니 밑에서 성장한다는 건 그냥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엄마 아빠 앞에서도 이렇게 좀 늘 인정을 좀 받고 싶은 욕구가 크니까 늘 약간 야릇한 이런 표정을 자꾸 지으면서 우스꽝스러운 아이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모종의 사건에 휘말리면서 결국은 이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 욕구는 워낙에 강력해요. 사람은 또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만나게 되고 험한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그 중에서도 자기가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형편없는 이 제자가 이 선생님과 같이 살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 마츠코가 했던 얘기가 너무 비극적이에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매를 맞는 게 더 나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매를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다른 사람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하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인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일명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끝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늘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누군가를 추구하고 누군가를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약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의 가장 핵심은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늘 내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내 인생의 중심에 늘 다른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 인생을 나중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인생이 늘 스스로 여집합이라고 느낍니다. 횡한 느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횡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이걸 채워가기 위해서 늘 다른 사람이 그 공간에 있으면 횡하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 뿐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이거는 착각인 거죠.
누구도 타인이 그 인생 횡함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늘 우리와 함께 조우하며 살아가야 하겠지만 우리를 볼 수 있는 건 또 타인이니까요. 그러나 그 횡함이라고 하는 거 결국 내가 채워야 할 나의 인생 미션이었던 거예요. 그 횡함은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채워지기도 하겠지만 내 스스로 일구어 가야 할 나의 밭이에요. 그래서 고랑을 내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하면서 여기 일종의 정원처럼 밭처럼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교양의 수준도 좀 높이고 책도 보고 여행도 하고 삶의 지혜를 높여가면서 내 안쪽에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인생 텃밭을 만들어내야 그래야 횡하지 않고 거기서 나는 수확물을 통해서 아 충만하다, 아 기쁘다, 아 만족스럽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에너지 수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추구하고 그걸 통해서 심할 경우는 관계 중독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측면에 뭐가 있냐면 내 인생이 나에게 기쁨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되는 또 한 번의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